이 재산은 다 내 거라고! 흐흐. 성민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버님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이미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가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큰아주버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큰아주버님이, 마포 상가는 둘째 아주버님이 가져가셨어요. 저희 남편한테 남은 건 농사도 안 되는 돌밭 1만 평이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성호야, 너는 이거 받고 어머니 모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형, 이건 너무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큰아주버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싫으면 그것도 포기해. 어머니는 우리가 요양원 보낼 테니까. 요양원이라는 말에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버님들, 저희가 이 땅 받고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어머님 앞에서 돈 얘기 그만하세요.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순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자, 이제 끝났으니 우리들끼리 한잔할까? 그날 밤 아주버님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켰죠.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버님 사진만 들여다보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버려진 돌밭이 3년 후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그리고 그 땅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죠. 지금부터 한 며느리의 3년 정성이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올해 31살이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많은 분들이 기적의 꽃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해바라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곳에서 시어머니께서 손주들과 함께 웃고 계세요. 86이신데도 얼굴에 주름이 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더군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 수 있었냐고요. 저는 그저 꽃씨를 뿌렸을 뿐인데 기적이라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이 맞는 것 같아요.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야기는 3년 전 아버님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남편 성우는 3형제 중 막내였어요. 큰아주버님 성민 씨는 증권회사에 다니셨고 둘째 아주버님 성철 씨는 사업을 하셨죠. 저희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일했습니다. 아주버님들에 비하면 초라한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평생을 등짐꾼으로 사셨대요. 시어머니 순례 씨는 노점에서 자파를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세 아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죠.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곱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멍하니 앉아 제 손만 들여다보시곤 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죠. 어머님, 죽이라도 좀 드세요.
제가 떠드렸지만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님을 잃은 충격이 너무 크신 거였죠.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안 좋아 보여.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저녁,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한가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장례식장 작은 방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성우야, 재수 씨도 같이 와. 큰아주버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나 있었죠. 저도 긴장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걸까요?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며 통장 사본이며 빼곡했어요. 큰아주버님이 의자를 권하셨죠. 앉아. 저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째 아주버님도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야,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큰아주버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례식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둘째 아주버님이 거들었죠. 성우야, 세금 문제가 있어. 빨리 안 하면 손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큰아주버님이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몇 가지 있어.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첫째, 강남 오피스텔 한 채. 이건 내가 받을게. 맞으니까 당연히 큰 게 가야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말투가 거슬렸어요. 둘째, 마포 상가 건물. 이건 성철이가 받는 걸로 하자. 얘가 사업하니까 필요하잖아. 남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슬쩍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것 같았죠. 형, 저는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아주버님이 잠깐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너한테 줄 건 따로 있어. 사진이 몇 장 나왔습니다. 자풀만 무성한 땅이었어요. 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황량하게 보였죠.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충청도에 사둔 땅이야. 둘째 아주버님이 설명하셨어요. 근데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와. 돌밭이라서 쓸모가 없지. 쓸모없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럼 왜 남편한테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성우가 이거 받고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하면 어때? 큰아주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재수 씨. 큰아주버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성우가 회사도 작고 시간 여유 있으니까 너희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되나요? 회사가 작으면 시간이 남나요? 형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이랑 마포 상가는 수억씩 하는 건데 저한테는 쓸모없는 돌밭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요. 시끄러워. 큰아주버님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싫으면 그것도 포기해. 우리가 다 나눠 가지지 뭐. 둘째 아주버님도 비웃듯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어머니 안 모시겠다면 우리가 요양원 보낼 테니까 걱정 마.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밖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다 들으셨을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죠.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계셨습니다. 남편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눈물만 흘리셨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였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아주버님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분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큰아주버님이 물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지키겠다고. 아주버님들한테 맡길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재수 씨? 네.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땅도 받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둘째 아주버님이 물으셨죠. 제발 어머님 앞에서 돈 얘기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어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뭐, 그러지 뭐. 큰아주버님이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았으니까. 두 분이 일어나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게요. 컵에 물을 따라 드렸죠.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며 남편이 말했어요. 미경아, 미안해. 왜요? 내가 무능해서 형들한테 제대로 된 유산도 못 받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어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부부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서늘한 밤 공기가 불었지만 남편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짐 다 싸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다 쌌다. 시어머니가 작은 가방을 가리키셨어요. 옷 몇 벌과 아버님 사진 그리고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화분도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죠. 응. 시어머니가 화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나한테 소중한 아이들이야. 시장에서 버려진 꽃들을 주워다 키운 거란다.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화분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새 집에 가서도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미경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하시며 아들 셋 키우셨다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인생의 흔적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긴다니 뭉클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28년을 사신 집을 떠나는 거였죠.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충청도예요, 어머님.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1시간쯤 더 갔을까요? 차가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논밭이 펼쳐졌고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어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동을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집이 대여섯 채 듬성듬성 보이고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공기가 맑았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집은 저기예요. 남편이 가리킨 곳에 작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였지만 남편이 미리 와서 청소해 놔서 깨끗했어요. 들어가시죠. 저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아늑했어요.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2개 있었죠.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마음에 드세요? 응, 고맙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장롱에 넣고 아버님 사진을 선반에 올려놨어요. 화분들도 창가에 하나씩 배치했죠. 시어머니가 화분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살자. 꽃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된장찌개에 생선구이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입에 맞으세요? 제가 물었죠. 응, 정말 맛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미소일까요? 장례식 이후 처음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행주를 들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방에 누웠습니다. 여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걱정됐거든요.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낯선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응. 저는 남편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별들이었죠.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급하게 내려오느라 장을 못 봤거든요. 여보,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을 깨웠습니다. 지금? 응,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남편과 함께 마을 입구에 있다는 슈퍼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물으셨죠. 어머, 새로 오신 분들이세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빈집에 들어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여기까지 왜 오셨어? 아주머니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시아버님이 땅을 남기셔서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 돌밭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거기 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뭐하러 왔어요? 물도 안 나오고 돌만 지천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버린 땅이라더니 정말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겠네. 에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배고프시죠? 아침 차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에 계란 후라이. 간단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침을 먹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 땅 좀 보러 가볼까요? 그래야겠다. 시어머니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도 보고 싶구나. 셋이서 차를 타고 땅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30분쯤 더 들어가니 산 아래 넓은 공터가 나왔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자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있는 곳도 보였죠. 이게 우리 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아. 1만 평이래. 1만 평이나 되는데 쓸모가 없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땅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자풀을 헤치며 걸어가시더니 돌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돌이 참 많구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여기 더우시잖아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볼게. 남편이 땅을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살펴봤어요. 돌을 발로 차보기도 하고 땅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죠.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때? 제가 물었어요. 힘들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 이거 다 골라내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고 계셨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막막했거든요. 저 넓은 땅을 어떻게 읽어요? 돌만 지천인데. 아주버님들이 왜 버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저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일단 해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돌부터 골라내고 밭을 만들면 뭐라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진 않겠지. 근데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음 날부터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땅으로 나갔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서울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 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갈고 저녁에는 우리 땅의 돌을 골라냈어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제가 밥을 데워드렸어요. 남편 손을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 다쳤어요? 괜찮아. 돌 나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남편이 웃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낮에 시간이 나면 땅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때부터 저녁 6시까지 땅에서 일했습니다. 자풀을 뽑고 작은 돌들을 주워 담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에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땅의 반 정도에서 돌을 골라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라낸 돌을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산처럼 쌓인 돌더미를 보며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야겠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어요. 이장님, 돌을 어디에 버리면 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냥 땅 한쪽에 쌓아두는 수밖에. 그럼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막했습니다. 결국 땅 한쪽 구석에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담처럼 쌓았어요. 남편이 나중에 이거 뭐라도 쓰일 때가 있겠지 하며 위로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돌만 계속 쌓이는데 땅은 여전히 척박했거든요.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나 꽃 좀 심고 싶구나. 꽃이요? 응. 옛날에 시장에서 버려진 꽃들 주워다 키웠잖니. 그게 참 좋았어. 여기도 꽃을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시어머니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요즘 자주 멍하니 계셨는데 꽃 얘기를 하시니 달라 보이셨어요. 어떤 꽃 심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금자나. 그런 것들. 알겠어요. 제가 구해볼게요. 저는 다음날 인터넷으로 씨앗을 주문했습니다. 여러 종류를 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요. 씨앗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렇게 많이 샀니? 네. 땅이 넓으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맙다, 미경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남편과 함께 땅을 조금씩 읽었습니다. 돌을 골라낸 곳에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땅이 척박해서 씨앗이 잘 자랄지 걱정됐거든요. 물은 어떻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럼 마을 공동수도에서 물통에 담아와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물통을 지고 왕복했습니다. 마을 수도에서 우리 땅까지 차로 30분쯤 걸렸어요. 땅이 넓다 보니 하루에 5번은 오갔죠. 어깨가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물이 필요했으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땅에 갔더니 작은 싹들이 돋아나 있었어요. 어머님 보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죠. 어머, 싹이 났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싹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성을 주니까 피어나는구나. 네, 어머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뻤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들 저 땅에서 뭐 하려고 저러나? 돌밭에 꽃 심는다고 될 일이야? 서울서 온 사람들은 이상해. 혀 차는 소리도 들렸죠.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보란 듯이 해내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아주버님들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이었어요. 성우야, 거기서 뭐하냐?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땅 일구고 있어요, 형. 땅 일궈서 뭐 할 건데? 거기 농사도 안 되는 곳인데. 꽃 심고 있어요. 꽃? 큰아주버님이 웃었습니다. 아, 꽃밥 만들려고? 그거 돈이나 되겠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제가 남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잘하면 돼요.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처받은 게 보였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왜 저렇게 매정할까요? 둘째 아주버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는 어떠세요? 잘 계세요, 아주버님.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근데 말이야, 우리가 매달 용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양하지 말고 받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어요. 형이 뭐래? 용돈 준다고 했어요. 받지 그랬어. 싫어요. 우리 힘으로 할래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 하자.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땅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저기 좀 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코스모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 꽃봉오리예요. 저는 달려가서 봤어요. 분홍색 꽃봉오리였죠. 곧 필 것 같았습니다. 꽃이 피려나 봐.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님. 곧 피겠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석 달 넘게 정성 들인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코스모스 꽃봉오리 맺혔어. 정말?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일 나도 봐야겠다. 닷새 후 첫 꽃이 폈습니다. 분홍색 코스모스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쁘다. 한마디만 하셨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뒤에는 코스모스가 20송이쯤 피어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50송이, 또 그 다음 날에는 100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땅 한쪽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해바라기도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땅으로 갔습니다.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꽃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죠. 꽃은 정성을 주는 만큼 피어난다고 했지? 네, 어머님. 우리가 정성을 줬으니 피어난 거야. 그렇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예쁜 꽃밭이 될 거야. 그래.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 5달째, 6달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땅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넓게 퍼졌고 금자나도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돌밭인데 뭐. 냉소가 끊이지 않았죠.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꽃들이 시들었어요. 땅은 다시 황량해졌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심으면 돼.
남편이 말했지만 걱정됐어요. 정말 잘 될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미경아, 걱정하지 마. 봄이 오면 다시 필 거야. 꽃은 그런 거란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네, 어머님.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꽃밭을 꼭 만들겠다고요. 그 겨울 저희는 쉬지 않고 땅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돌들을 골라내고 흙을 더 고르고 퇴비를 뿌렸어요. 남편은 품삯을 모아 씨앗을 더 샀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꽃 키우는 법을 공부하는 동안 남편은 밭을 더 넓혔죠. 시어머니는 화분의 꽃들을 돌보시며 내년엔 더 예쁘게 필 거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렇게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봄이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죠. 봄이 왔습니다. 이듬해 3월이었어요.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심었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금자나뿐만 아니라 라벤더, 수국, 백일홍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이 심으면 관리가 힘들 텐데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줬습니다. 작년처럼 물통을 싣고 마을 수도를 오갔어요. 어깨가 익숙해졌는지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매일 땅에 와서 물을 주고 자풀을 뽑았죠. 시어머니는 집에서 화분을 돌보시다가 가끔 땅에 나오셨어요. 미경아, 여기 싹이 났어. 작은 발견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싹들이 돋아났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았어요. 땅 절반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죠. 어머, 대박이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작년에 뿌린 씨앗들도 뿌리를 내렸는지 곳곳에서 싹이 나왔어요. 생명력이 대단했습니다. 2달째 되던 5월이었습니다. 첫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코스모스가 분홍빛으로 피어나고 해바라기가 노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땅에 나오셔서 꽃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기쁜 눈물이야. 이렇게 예쁜 꽃밭을 내가 볼 줄은 몰랐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볼까? 왜? 이렇게 예쁜데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 시어머니께서 꽃밭 한가운데 서 계신 모습까지 다 담았죠. 남편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도 함께 썼어요. 어머니를 위해 황무지에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밭이었지만 이제 꽃이 피었어요.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반응이 왔습니다. 좋아요가 10개, 20개, 50개 늘어났어요. 댓글도 달렸죠.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께 효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꽃밭이 정말 예뻐요. 일주일 후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습니다. 공유도 많이 됐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꽃밭 보러 오고 싶대. 댓글의 위치가 어디예요? 방문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어떡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오겠다는데 막을 순 없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단 주소 올려볼까? 그래요.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차 4대쯤 됐어요. 가족 단위로 왔더군요. 와,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어른들도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넓은 꽃밭이 개인 땅이에요? 네, 저희가 읽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방문객들이 시어머니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어머님, 꽃밭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 돌밭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방문객들이 돌아갈 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서너 팀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팀, 20팀, 어떤 날은 50명도 넘게 왔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남편이 마을 입구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마을 이장님도 도와주셨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은 몰랐네. 이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아서 좋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꽃밭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해바라기가 키가 2미터까지 자랐고 라벤더가 보라빛으로 물들었죠. 수국도 크고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SNS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어요. 저희 꽃밭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경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혹시 취재 가능할까요? 취재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취재요? 황무지를 꽃밭으로 만드신 이야기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하셨다는 얘기가 감동적이어서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신문사에서 취재하고 싶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까? 응. 좋은 이야기잖아. 취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기자가 왔어요. 30대 여자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기자입니다. 명함을 건네더군요.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꽃밭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저희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세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영 기운이 없으시다가도 꽃을 보시면 웃으세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돌만 가득한 땅이었는데 1년 넘게 돌을 골라냈어요. 매일 물을 길어 날랐고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효심이 있다니 감동이에요. 기자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터뷰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이 나왔습니다. 일면에 저희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황무지를 꽃밭으로 효부의 3년 정성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자세하게 나갔죠.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경 씨네가 신문에 나왔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축하해요. 신문 기사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중에도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버스 투어까지 생겼습니다. 관광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투어 코스에 꽃밭을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좋아요. 저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 여름 방문객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주차장도 확장했고 간이 화장실도 설치했어요. 남편이 안내판을 만들어 곳곳에 세웠죠. 코스모스 구역, 해바라기 구역, 라벤더 구역 방문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요.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미경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공중파 방송국 PD입니다. 혹시 방송 출연 가능하실까요? 방송이요? 또 놀랐습니다. 무슨 방송인데요? 휴먼 다큐멘터리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번에도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방송까지 나가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 근데 거절할 이유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팀이 왔어요. 카메라 5대에 스태프가 10여 명이었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일상을 찍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식사 드리는 모습, 땅에 가서 꽃밭을 돌보는 모습,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다 담았죠. 시어머니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꽃을 보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제일 예쁘거든요. 제가 대답했죠. 힘든 적은 없었어요? 힘들었죠. 처음엔 돌밭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끝나고 PD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방송 나가면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였어요.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40분 동안 나갔어요. 꽃밭의 아름다운 모습, 시어머니의 행복한 미소, 저희 부부의 노력 모든 게 감동적으로 편집됐더군요. 배경음악도 애절했습니다. 방송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이게 우리 얘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전화했어요. 텔레비전 봤어. 대박이더라. 미경아, 정말 대단해. 칭찬을 받으니까 부끄러웠습니다. 큰아주버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방송 봤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잘하고 있네요.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버님 목소리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방송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경 씨 맞으시죠? 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혹시 올해의 효부상 들어보셨나요? 효부상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니요. 국가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시부모님을 모범적으로 모신 며느리에게 주는 상이죠. 올해 후보로 추천받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상이라고요? 정말요? 네. 심사가 있을 겁니다. 통과하시면 시상식에 초대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효부상 후보래. 진짜? 남편도 놀랐습니다. 한 달 후 심사위원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저희 집과 꽃밭을 둘러보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눴죠.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줍니까? 정말 잘해줘요. 내 친딸보다 낫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저는 올해의 효부로 선정됐습니다. 전화를 받고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효부상 받대.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한복을 입고 시상식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였죠. 큰 홀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어요. 올해의 효부 김미경 씨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떨렸어요. 대통령께서 상패를 건네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가 있어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다. 대통령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상을 받고 단상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꽃밭도 어머님 미소를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이 상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효부상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며느리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요? 어머님과 함께 꽃밭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효부 김미경 씨 황무지를 꽃밭으로 제목이었어요.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저희 기사가 올라왔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감동이에요. 정말 본받고 싶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요. 긍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에 효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같은 주제로요. 저희 꽃밭은 효도 성지가 됐습니다. 방문객이 하루 100명씩 왔어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3대가 복을 받는다고 소문냈죠. 마을도 변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슈퍼도 장사가 잘 됐고 식당도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한테 고마워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죠. 예전에 저희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 칭찬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어. 말이 바뀐 거였죠. 그 가을 꽃밭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코스모스가 분홍빛으로 물결쳤고 국화도 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꽃밭을 산책하셨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잘했어.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그래. 앞으로 더 잘하자.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별을 봤었죠. 그때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효부상을 받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방문객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내년 봄에 또 올게요. 사람들이 말하며 돌아갔어요. 저희는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꽃을 심을 계획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 충청권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아나운서가 읽었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충청남도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아울렛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왔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기. 손가락으로 텔레비전을 가리켰어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마을이 보였어요. 아니, 우리 땅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 원으로 크게 그려져 있었죠. 핵심 개발 지역 글씨가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땅이 개발 지역이래. 남편도 황당한 표정이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고속철도 신설역이 들어서고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가 설명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미경 씨, 뉴스 봤어?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대박이야, 대박. 우리 마을이 신도시가 된대. 이장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근데 진짜래. 구청에서 방금 전화 왔어. 전화를 끊고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그런 것 같아.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우리 땅이 개발된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개발?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도시 개발건으로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핵심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용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보상금을 받으시게 돼요. 보상금이요? 네.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얼마쯤 될까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 후에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역세권이라 평당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보상금 받는데. 얼마나? 감정평가 해봐야 안 돼.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땅이 1만 평이잖아. 평당 1,000만 원만 쳐도 1,000억이야?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근데 역세권이면 더 받을 수도 있어.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감정평가사가 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토지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넸더군요. 땅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계를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평가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일단 면적이 정확히 1만 300평입니다. 현재 이 지역 평당 시세는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럼 총액이 대략 4,650억에서 5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천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돌밭이 5천억이라고요? 남편도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역세권이라 가치가 높습니다. 정확한 보상액은 다음 달에 통보될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5천억이라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여보, 이거 꿈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 들어. 남편도 뒤척였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일단 내일 변호사한테 상담받자. 그래야겠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 변호사님이셨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땅 받은 경위부터 효부상까지 다 말했죠.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상속받으신 건가요? 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 명의로 넘어왔어요. 형제분들은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계세요. 아주버님들은 다른 재산 받으셨고요. 상속세는 냈나요? 네, 다 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고 보상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아주버님들이 문제 제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속 분할이 이미 끝났으니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증거 자료는 잘 보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들이 가만히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주버님이었습니다. 성우야.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네, 형님. 뉴스 봤어. 너희 땅 개발된대? 네. 보상금 얼마나 받아? 아직 정확히 안 나왔어요. 대충이라도 얼마야? 큰아주버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몇 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천억?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형님, 그건 제 땅이에요. 형님이 주신 거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아버지 재산이잖아. 우리도 권리가 있어. 형님들은 이미 오피스텔이랑 상가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그 땅 받았겠어. 형님, 저는 3년 동안 그 돌밭을 일궜어요. 매일 돌 골라내고 꽃 심었어요. 형님은 뭐 하셨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형님이 쓸모없다고 버린 땅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분명 문제 일으킬 거야.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형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이틀 후 둘째 아주버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죠. 네, 아주버님.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 원래 공동유산이었잖아. 아니에요. 상속 분할 끝났어요. 그래도 너무 차이 나잖아. 우리는 몇 억짜리 받았는데 너희는 몇 천억을 받아? 이게 말이 돼? 그때 아주버님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몰랐잖아.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저희도 몰랐어요. 3년 동안 고생하며 일군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몫이 있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둘째 아주버님도 변호사 선임한대.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주버님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김성민, 김성철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협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문제 제기했어요. 예상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상대편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죠. 간단합니다. 원래 공동유산이었으니 보상금도 공동으로 나눠야 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속 분할 협의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대응했죠. 하지만 당시에 그 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싸웠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선언했죠.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맞섰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소송까지 가게 됐어. 걱정 마. 우리가 이길 거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우게 되다니. 한 달 후 보상금 통보가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이었어요. 4,800억 원. 종이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4,800억이래. 정말? 남편도 서류를 봤어요. 와, 진짜네.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땅 보상금이 나왔어요. 얼마나? 4,800억 원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그게 얼마야?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가 잘 쓰렴. 시어머니는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가야 했어요. 재판날 아주버님들을 마주쳤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저희를 째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는데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양쪽 주장을 들었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토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당시엔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요. 공정한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 분할 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도 받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승소 판사가 선언했어요. 상속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는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성우야, 너 이러는 법은 없다. 형,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형제가 돼가지고 이럴 수 있어? 아주버님들이 먼저 소송하셨잖아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차에 타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힘들긴 한데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주버님들하고는 어떻게 해?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시어머니가 웃으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들들이 왜 이럴까? 형제끼리 싸우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쓸까?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실감이 안 나. 나도 그래.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대로 쓰자. 의미 있게. 그래. 그래야지.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현실감이 없었어요. 4,800억. 평생 모아도 못 볼 돈이었죠. 여보, 우리 부자가 됐네. 응. 근데 이상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남편 말에 공감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미경 씨네가 몇 천억 받았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시샘했죠. 불편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지냈어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꽃밭을 가꾸고 방문객을 맞이했죠. 여보, 우리 돈 있어도 이렇게 사는 거 맞지? 응. 이게 우리답잖아.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엄마 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님? 돈 좀 쓰고 싶어. 어디에요? 착한 일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저도 웃었어요. 같이 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님,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들, 그리고 가족들. 치매 노인들이요? 응. 치매 걸리면 가족도 힘들잖니.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전 한 번도 어머님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고맙다, 미경아. 근데 세상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 사람들 돕고 싶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럼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요? 시설? 네. 요양원 같은 곳이요. 근데 돈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돌봐드리는 거죠. 그게 가능해? 시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어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저희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60대 할아버지셨죠. 무료 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네. 치매 노인들을 위한 곳이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얼마나 들까요? 건물 짓고 운영하려면 최소 200억은 있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낼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딴 순례치유의 숲을 만들기로 했어요. 치매 노인들이 자연 속에서 요양하고 가족들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를 고용하고 설계를 의뢰했어요. 3개월 후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나무로 지은 따뜻한 느낌의 건물에 사방이 유리창이라 새로운 꽃밭이 다 보였죠. 어머, 너무 예쁘다. 시어머니가 설계도를 보며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좋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중장비가 들어왔고 인부들이 몰려왔어요. 마을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미경 씨네가 요양원 짓는데 공짜래. 돈 안 받고. 소문이 퍼졌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공사 중에 아주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함께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성우야.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형.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큰아주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요즘 힘들어.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피스텔이랑 상가 다 날렸어. 투자 잘못했어. 둘째 아주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업 망했어. 빚만 남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성호야. 형이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황무지 주고 어머니까지 떠맡긴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이 돼가지고 욕심 부리고 동생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둘째 아주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나도 미안해요. 소송까지 걸고 정말 부끄러워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한테도 잘못했고,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너희들 왔니? 어머니. 아주버님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아,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큰아주버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성민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동생한테도 못되게 굴고, 둘째 아주버님도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셨어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대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하고 성우한테 황무지 던져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너희가 내 자식이잖니. 미워할 수가 없더라. 어머니, 아주버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죠. 성우와 미경이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줬어. 황무지를 꽃밭으로 만들고 매일 웃게 해줬지. 나는 행복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지냈니? 그 빌딩들은 다 어디로 갔니? 큰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다 날렸어요, 어머니. 욕심 부려서 투자하다가. 둘째도, 저도요. 빚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섭다는 거야. 정성 없이 받은 돈은 정성 없이 나가는 거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돌밭을 일궜어요. 매일 돌 골라내고 물길어 나르고 씨앗 뿌렸죠. 그 정성 때문에 지금 이 돈의 의미를 알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쉽게 받은 재산이라 쉽게 썼던 거예요.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형이 잘못 생각했어. 아주버님들, 저희는 돈보다 어머님 웃음을 지켰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성우야, 우리 도와줄 수 있어? 형,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자리라도. 남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들, 치유의 숲 운영 도와주실래요? 우리가? 네. 어머니를 위한 곳이잖아요. 아주버님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아주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진심으로 일하셔야 해요. 힘든 분들 돌보는 거니까. 그럼. 진심으로 할게. 둘째 아주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들이 달라졌습니다. 공사장에 나와 일을 도왔어요. 설계도 보며 의견도 주고 자재 선정도 함께 했죠.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들들이 함께 하니까 좋구나. 네, 어머님.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례 치유의 숲이 완공됐어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나는 따뜻한 공간에 사방이 유리창이라 꽃밭이 다 보였죠. 침실이 50개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마련됐습니다.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마을 주민들, 방송국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테이프 커팅을 하셨어요. 이제 문을 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성을 주는 만큼 꽃이 핀다고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첫 입소자가 왔습니다. 80대 할머니셨어요. 치매가 있으셨죠. 딸이 모시고 왔더군요. 정말 공짜예요?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꽃밭이 보였어요. 어머, 예쁘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한 달 후 입소자가 30명이 됐습니다. 모두 치매 어르신들이었어요. 저희는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꽃밭 산책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죠. 어르신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고마워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버님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시설 관리를 맡으셨고 둘째 아주버님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기획하셨어요. 오늘은 꽃 심기 시간입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어르신들을 모아 화분에 꽃을 심게 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아주버님들 그리고 동서들까지 다 함께였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구나. 어머니, 저희가 늦게나마 정신 차렸어요.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성호야, 재수씨, 정말 고마워. 둘째 아주버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버님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함께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엄마 너무 행복해. 저도요, 어머님.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례 치유의 숲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셨죠. 모범적인 사회 환원 사례라며 표창을 주셨어요. 저는 또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한 꽃밭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꽃을 심었고 방문객은 계속 늘었어요. 1년에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면 마음이 치유된다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꽃밭을 산책했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해바라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비들이 날아다녔죠. 미경아, 저기 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린 손주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였어요. 엄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 꽃 예뻐요. 그래, 예쁘지? 시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였을 때 꽃 참 좋아했단다. 정말요? 응. 시장에서 버려진 꽃들 주워다 살렸지. 아이가 꽃을 만졌어요. 할머니, 저도 꽃 키울래요. 그래, 우리 손주가 키우면 더 예쁘게 피겠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어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꽃밭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 돌밭이었던 이곳이 이제 천국처럼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들도 보였어요. 큰아주버님이 어르신을 부축하며 걷고 계셨죠. 미경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같이 해줘서.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셋이서 안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꽃은 정성을 주는 만큼 핀다. 네, 어머님. 너희가 준 정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꽃밭을 붉게 물들였어요. 코스모스가 붉은 빛으로 빛났고 해바라기가 마지막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황무지를 받았을 때 막막했죠. 아주버님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웃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정성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황무지가 천국이 됐고 저는 효부가 됐어요. 돈도 생겼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미소, 남편의 믿음, 아주버님들과의 화해, 모든 게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전혀 없어. 저는 웃었어요. 오히려 감사해. 이 모든 걸 겪을 수 있어서. 나도 그래.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꽃들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꿈꾸던 꽃밭이에요. 정말 예쁘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하고 있죠?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아주버님들과도 화해했고요. 이 모든 게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일제히 흔들렸어요. 마치 춤추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웃었고 아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꽃밭을 가꾸고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갈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족 모두 함께요. 정성을 주는 만큼 꽃은 핍니다. 저희가 준 정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꽃이 필 테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테니까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효부라고 불리지만 그저 평범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요. 꽃은 정성을 주는 만큼 피니까요. 오늘 이 사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하나 걱정하셨나요? 요즘 유명한 학원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학벌도 재산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태도라고요. 기안84 씨도 그랬잖아요.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큰 재산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오늘 사연 속 미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돌을 골라내는 태도로 꽃밭을 만들었잖아요. 아주버님들은 빌딩을 받았지만 욕심 부리는 태도로 다 잃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뭘 물려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한테 큰 재산 물려주실 생각 마세요. 대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태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몇 억짜리 빌딩보다 값진 유산이에요. 오늘도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